뭐라고요? 그거 보면서 대답하는 거 아니고요. 본 거를 요점 정리한 걸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오세요. 닮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는 뭘 할 거냐면 미리 예고드려요. 2학년 2학기 거 난이도 있는 유형 문제를 보여주고서 난이도 있는 거라고 해봤자 저기 RPM 기준으로 중상 문제 정도 되는 거를 준비할 거고요. 그거를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하라고 시킬 겁니다. 설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면 이 사람은 이 학생은 개념을 외울 생각이 없구나. 그럼 뭐 시켜야 돼? 연습시켜야죠. 500문제 1000문제 풀리기 싫어서 너네들한테 개념 외워서 개념 적용하라는 거 시킨 건데 그거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저는 500문제 풀릴 겁니다. 네, 통과 못 하시는 분들께 200문제 숙제로 드립니다. 주말 숙제. 예고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이게 지금 시험 보기 전에, 수업 촬영하기 전에 아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앞반 애들한테는 제가 사실 좀 독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독하게라기보다는 진짜 정말 팩트인 게요. 3학년 1학기 과정에 2차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학생한테 진짜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태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당장 요 앞에 있는 문제 한두 문제 풀겠다고 그냥 문제만 끄적끄적대서 풀어대껴놓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 가서 조질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건 공부 아니에요. 시간 낭비예요. 공부하는 척이에요. 공부하는 신용입니다. 공부하는 흉내내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공부라고 하지 않아. 그런 건 진짜 정말 하는 척, 하는 신용, 보여주기식이라고 합니다. 응? 마치 다이어리 앞장, 뒷장 깨끗이 엄청나게 이쁘게 꾸며놓고 속지에 아무것도 내용 안 써놓는 거랑 똑같이. 난 그러면 그 다이어리 그거 진짜 실제로 본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거 왜 샀냐? 이거 왜? 이거 왜 해? 이럴 거면은 굳이 살 필요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거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만이 길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넓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만은 공부가 본인 적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거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 다른 거 선택한다라고 해서 너네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니다 싶으시면 빠르게 다른 길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급으로 단순 계산해서 얘기해드리자면 편의점에서 지금 1시간에 10,000원 벌어요. 8시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급이 80,000원이에요. 쿠팡으로 가서 일한다 치면은 150,000원, 160,000원 받는데요. 그렇게 하루 일하고 나면은 3일을 알아눕는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제낍시다. 그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가장 기본 시급만 받고 일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하루에 80,000원씩 벌면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 안 시켜요. 보통은 평일은 평일만 시키죠. 그렇게 해서 평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주 5일씩 80,000원 벌어서 일주일에 400,000원, 그러면은 한 달에 160,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네요. 그 정도로 살기 힘들 테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투잡을 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말 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조금 더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000원 정도씩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을 뺐고 주 7일 일하는 거 기준으로 100,000원씩 200,000원, 4주 일하면 800,000원 합치면 2,400,000원이네요.
너네들이 공부를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술도 안 배우고 그냥 대충 가서 밖에서 나가 살 때 240만 원 정도를 벌려면 일주일에 하루도 쉼 없이 계속 매일매일 일해야지만 가능한 벌이입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에 한번 계산해 줬던 것 같은데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주자면 그 240만 원 중에서 이 240만 원 중에서 집값, 만약에 집에 부모님하고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집세, 월세겠죠? 집세로 보통 뭐 싸게 나가면은 지금 당장에 그나마 좀 사람답게 관짝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사람답게 산다 그러면 60 나가요. 관리비 같은 거 치면 한 60에서 70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건보료를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내야 할 몇 가지들 같은 경우, 뭐 통신비도 안 낼 거 아니고,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가스, 뭐 수도, 뭐 전기 이런 것들 진짜 정말 실제로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기본에서 싸게 나가도 한 20만 원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달마다. 여유 있게 넉넉하게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이거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80만 원 빼고 나면 160만 원 남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비 차 없이 본인 자차 소유 없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내가 요새 교통을 잘 안 타고 다녀서 모르겠는데 아마 1,400원이 나가는, 왕복으로 쳤을 때 한 3,000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 거기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3,500원, 4,000원? 하루에 4,000원씩 아까 얘기했죠. 주 7일 일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30일 꼬박꼬박 4,000원씩 나가면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유 있게 12만 원 정도 그냥 뺍시다. 15만 원 정도 뺍시다. 통신비는 아까 기본 여기에서 포함했으니까 째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식비. 그럼 식비라고 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식비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진짜 정말 집에서 1부터 100까지 다 해 먹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돈이 생각보다 크게 나가요. 생각보다 크게 나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식비가 뭐 100만 원 더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면 단순히 계산하면 25만 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1인 가구 가격으로 나가요. 왜냐면 생각해봐. 4명 가구가 살 거라서 반찬 재료를 만들어서 4인 그거 하는데 1kg에 뭐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 요런 짜리 이런 거가 300g에 1,000원이에요. 소포장돼 있으면. 그럼 큰 걸로 사면 되지 않아요? 썩어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식비가 집에서 해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혼자서 해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만들어 먹으면 노력 대비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먹는 거를 밖에서만 먹는다? 아니야. 근데 밖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적당히 반반 섞어서 먹는다라고 했을 때 새끼 기준으로 한 2만 원 잡아야 돼요. 2만 원보다 조금 작게 잡으면 15,000원 잡을까요? 그러면 한 달에 정말 간략하게 45만 원 정도 나가네요. 잘라서 50만 원 합시다. 이거 진짜 싸게 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삘 받아갖고 점심 저녁을 나가서 사 먹었다라고 하면 25,000원 뚝딱이고요. 하루에 2끼만 먹는다라고 해도 이 정도 나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럼 계산이 얼마니? 80에 160에 110만 원, 이제 95만 원 남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야? 적어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스트레스 풀 곳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1주가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친구 만난다라고 하면 친구 만나서 가장 적게 쓸 때 눈치 안 보고 막 3만 원 벌벌벌벌 5만 원 벌벌벌벌 하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한 번 만날 때 한 10만 원 정도는 쓴다고 생각하고 가야겠죠. 적게 써도 그 이상 쓸 수는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친구 만나고 나머지 28일 몽땅 혼자서만 지낸다는 가정하더라도 일단 네, 유흥으로 20만 원 정도는 예, 뚝딱 하고 나가죠. 자, 이제 75만 원 남았습니다. 친구 결혼한대. 축하한다 말로만 끝낼 거야? 그 다음에 친구 부모님이 위독해서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럼 비상금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한 달에 그 조의금이라고 하는 축의금, 조의금 같은 그런 부조금 같은 게 들어가죠. 그게 언제,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는 건 너네들 20년 뒤부터 얘기하는 거야. 딱 지금부터 20년 뒤면 30대 중반이니까 그때부터 진짜 막 결혼도 많이 하고 되게 막 이 별의별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거의 달마다 한 20만 원씩 나가요. 부조금. 네, 20만 원씩 나가요. 자, 이제 55만 원 남았습니다. 아직 저금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옷 안 사냐? 빨개 먹고 댕기냐? 그럼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쓰는 돈이 정해져 있죠? 그럼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적어도 거기서 최소한 요새 옷 한 벌에 아무리 보세로 싸게 사봤자 3, 4만 원 하지 않아? 그럼 사람답게 살려면 한 달에 적어도 최소한 1년 기준으로 적어도 얼마 정도 잡아야 되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씩은 생각해야 되지. 그래야지 적어도 막 냄새나, 어머 저거 구멍 뚫렸어, 막 이런 얘기는 안 듣지 않을까? 그럼 20만 원 빼고 나면 그러면 또 얼마예요? 이제 35만 원 남았네요. 나 아직 뭐도 안 했냐면 생필품만 아직 안 샀어요. 니네 집에서 혼자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휴지도 사서 써야 되고요, 세제도 사서 써야 되고요, 샴푸도 사서 써야 되고, 모든 걸 다 사서 써야 돼서 그것 또한 돈이거든요. 네, 그것도 한 10만 원 나간다고 칩시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네, 1년에 한 달에 25만 원씩 모아서 1년이면 얼마? 300만 원? 1년 모아서 300만 원 모이네. 요새 집 한 채에 얼마? 전세로 들어가려면은? 전세로 싸게 원룸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원룸이 아니라 적어도 뭐 투룸 이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요. 전세가요. 집 사는 거 말고요. 여기 구리 기준으로 제일 싼데 제일 작은 거 빌라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거 기준으로 매매가 3억에서 4억 정도 나와요. 4억 정도 돼요.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쥐똥만한 곳. 오피스텔 기준으로 6평인가 7평 전세가 9천에서 1억이에요. 6평이 어느 정도인데요? 교실 반만큼? 그게 1억이에요. 전세가. 자, 300만 원씩 1억. 3년? 36개월 모으면 되나? 그럼 30년 모으면은 10억이냐? 그래도 서울로 못 들어가네?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정말 가장 하층에 있는, 그냥 대충 적당히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만큼 해서 선생님 그러면 편의점 말고 중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중소랑 얘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중소 기피하는 거예요. 중소 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중소를 안 가려고 하죠. 중소 같은 경우에 중소가 기준으로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돈이랑 똑같이 벌어요. 대신에 그건 있죠. 중소는 주 5일인가 주 5일인데 너 일요일 날 나와, 너 토요일 날 나와를 하기 때문에 네, 주 5일인 척하는 주 6일 혹은 주 7일이 될 수 있는 네, 환경입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야근해서 나갔다고 고생했네 라고 하면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음료수라도 마셔 이런 걸로 끝나요. 네,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를 피하죠. 자,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작이 일단은 아까 얘기했죠, 한 350 정도 나와요.
300에서 350 정도 나와요. 350이면은 연봉이 4천이 넘어요. 근데 이게 세전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 그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4대 보험에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 그 다음에 뭐야 연금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상해보험.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러면 350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소득 자체가 28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연봉 4천인 받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받는 돈 2,800이라고 편의점 기준으로는 240 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받냐면은 한 225만 원 정도를 받아요. 이 정도를 받는데 그 다음에 중소나 대기업이나 어쨌든 그 실수령액이라고 해서 받는 돈이 달라요. 그러면은 280만 원,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240만 원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실제로 받는 돈이 22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80만 원, 그럼 얘는 선생님 그럼 대기업도 빡센 거 아니야? 대기업도 빡센데 중소랑 편의점은 더 빡센 거죠. 그러면 왜 대기업을 노려요? 굳이? 얘는 올라가는 돈이 비율이 달라요. 연차가 반복될수록 올라가는 돈이 달라요. 이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그 여기 초봉 기준으로 여기가 뭐 250선이고 여기가 350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중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이게 대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월급이 어느 정도로 받냐면 한 300만 원, 350만 원 받는다. 10년, 15년 뒤라고 하면은 대기업 월급으로는 그럼 500에서 500 이상 받아요. 10년 정도 일하면. 그럼 그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려고 하죠. 그럼 대기업 아무나 가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만이 길은 아니다. 그러면 뭘 권장해요? 저는 그래서 기술 배우라고 진짜 정말 진지하게 권유해요. 저기 그 배선 그런 저기 노가다라고 하는 그 노가다에 거의 마감하는 이거 그냥 올리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말고 마감이라고 해서 배선이나 여기 저 타일이나 아니면 미장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선 말고 이제 배관. 얘네가요, 이분들이요, 시급이 아니라 1급으로 보통 3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어느 정도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졸라 힘들어요. 힘들긴 많이 힘들어요. 땡볕은 아닙니다. 다 이거 건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건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뒤에 가보면 건물 2개 마감하고 있잖아요. 그 마감하는 게 타일하고 배관 배선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장해서 덮고 요런 거 하고 있는 게 마감이에요. 층층이 올리는 그런 작업 반장 그런 거는 이미 다 걔네들은 다 했고 마감. 이분들이 시급이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마감만 하잖아. 그 공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게 아니야. 한 달 정도만 하면 돼. 그럼 그 한 달이 끝나면 어디로 가? 전국을 돌아요. 그 기준으로 그 정도를 봅니다. 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또 뭐가 있냐면요. 특수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대형이 있고요. 대형을 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특수면허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 며칠 전에 여기 도로 깔면서 했던 거 아니 트럭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들 레미콘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이 다 특수면허들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시급이 아니라 1급이 한 50만 원 정도 돼요. 30에서 50.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차가 자기 거라는 가정하에. 그럼 그 차 값은 얼마인데요? 제가 알기로 레미콘 차가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포크레인 그게 진짜 정말 별거 아닌 조그만한 게 한 5천 정도 하고요. 대형 포크레인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한 4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자기 돈이 이렇게 이만큼 깔아서 넣고 있으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그렇게 봤을 때 차량 관리, 뭐 기름, 뭐 유류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받는 돈이라는 게 함정이긴 하죠. 아니면은 아예 목숨을 거시면 돼요. 뭐 타워 크레인. 제가 알기로는요, 롯데월드 시공될 때가 시공 완공 기준으로 언제더라? 2009년이었나? 2010년이었나? 이 전후로 2010년, 2011년 전으로 제가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년, 14년 전이죠. 너네들 태어날 때쯤에. 그럼 그 태어날 때쯤이라고 한다면은 시급이 그 당시에 최저 시급이 얼마였냐면은 6,000원대였어요. 6,000원대였습니다. 그 6,000원대의 돈을 하루에 8시간 벌면은 5만 원이고요. 그럼 한 달 내리 일하면은 이제 얼마야? 뭐 한 주 7일 말고 주 6일 정도 일한다 치면은 얼마지? 한 120만 원 벌 때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롯데타워 타워 크레인 기사 연봉이 한 4억이었나 3억이었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롯데타워 그러니까 롯데 그 뭐지? 고공타워 크레인 뷰라고 하면은 검색해서 나와요. 그거에서 해보세요. 타워 크레인 그 기사 시점? 약간 이렇게 라고 해서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 그 계단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네. 참고로 그거는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요. 참고로 타워 크레인의 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됐다 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가서 봐요. 밑에 뚫려 있어요. 창문으로, 유리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짐을 끌어서 우웅 해서 여기다가 넣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롯데타워 크레인 그거 본 게 뭐였냐면,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올라가요. 그럼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꼭대기 올라가기 한 3층 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3층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한 3층 정도를 더, 3층에서 4층 정도 높이를 이제 이걸로 올라가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그 불안한지 이제 보조선 하나, 그 안전선을 이렇게 걸더라고요. 딸깍. 그러고서 여기서부터 걸어가요. 뚜벅뚜벅. 자, 그럼 옆에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는 거에서 휑하니 있는 상태에 요 선 하나 의지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거기에 앉아서 6시간 동안 못 나와요. 화장실 거기서 처리하고요. 밥 거기서 다 싸가야 되고요. 왜? 한 번 왔다 갔다 내려가는데 얼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니까. 그 돈이 많아 보여요? 난 그 돈 받아 또 안 할 건데요? 뭐든지 쉬운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 얘기했던 저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포지션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고급 기술 있잖아요. 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고급 기술. 걔네들 상위 몇 프로라고요? 니네 때 올라갈 때 상위 4%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너네들 부모님들 중에서 이번에 저번에 설명회 안 들으셨죠? 그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설명회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대에서 얘기해 주실 건데, 그 퍼센트 비중이 아마 4% 정도 나온대요. 의치, 약한수, 서까지. 서울대까지.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지? 포스텍이 오히려 서울대보다 아래래요.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서울대보다 아래래요. 왜지? 라고 했더니 서울대보다 아래래요. 그래서 연고대랑 서울대 사이에 포스텍 카이스트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연고대보다 아래에 이제 유니스트, 디지스트가 있는 거고. 그 과학기술대학라고 하는, 과학기술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포항공대, 이제 뭐
카이스트가 뭐였더라? 한국과학기술전문대학교. 뭐 유니스트,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전문대학교 이런 것들. 디지스트가 어디였더라?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고대급 플러스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의치, 약한수, 서까지 해서 거기 4%라고 하거든요. 1등급 라인. 실제로 비율도 그 정도로 나온대요. 자, 지금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요런 난이도를 극복하시려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결혼해서 같이 살면 돼요. 한 350 버는 사람들이 둘 쓰면 여기서 생각보다 공과금 몇 개 추가되는 거가 거의 없거든요. 식비도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4명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식비가 40%를 차지해요. 그럼 둘이 살면요. 그거에 한 1.5배가 될까 말까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밥값이 많이 굳어요. 그럼 결혼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애 낳으면 어쨌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럼 뭐 하신다고? 기술을 배우시면 그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면 되죠. 그러려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고요. 운동으로 탑 찍어서 수십억 연봉 벌면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해서 탑 못 찍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전이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프로가 못된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비전이 없지 않아? 예를 들어 축구를 희망하는 축구 전문이 전국에 합치면 몇 명일 거 아니야? 몇 천 명이겠냐? 몇 만 명이거든? 그 몇 만 명 중에서 1군, 저 프로급에서 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후보 선수 합쳐봤자 160명, 150명이거든? 그 150명 중에서도 심지어 10년 전에 최저 연봉 보장 제도가 그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프로 선수들도 연봉이 2천이 안 됐어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 후보, 저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요새는 4천 이상은 받아요. 보장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서 2천을 못 받았어요. 프로라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2천밖에 못 받아. 일상생활이 안 돼. 그래서 프로 선수 와이프가 막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고 뭐하고 밥 먹고 살리고 얘는 그거 하나 보고서 막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명은 아무도 안 해주고 저 사람 몇십억 연봉 받는데 저 사람 몇백억 연봉 받는데 우와 저기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얼마 받는데 이런 거만 정신 팔려갖고 그러고 있죠. 실상은 프로가 돼도 문제였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운동을 말렸었고요. 지금은 뭐 운동 그래 뭐든. 근데 제발 부탁인데 아무 꿈도 없는 상태에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진짜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동영상 그대로 뭐든 되겠지라고 하면 진짜 뭐 되는 수가 있다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후발주자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늦장을 부리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기에는 이미 여러분들보다 앞선 애들 비율 자체가 20%가 넘지 않아요? 이 동네 기준으로도? 그럼 전국 기준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나갈걸요? 그 애들을 뚫고 올라가서 4%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 기준으로 이 4%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25분의 1이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반에서 1등이고요. 300명짜리 정원 전교에서 10등 이내에 드는 게 기본인데요. 여기에서 대치, 재수생 포함하면 그거보다 반은 잘라야 돼요. 뭐라고? 전교 300명 기준 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 중학교는 의미 없어요. 고등학교 기준으로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미 앞서 있는 20%를 뚫어야 돼요.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막상 그 앞서 있는 20%들은 여러분들보다 치열하게 경쟁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치열한 애들을 비집고 올라가려면 진짜 특출난 재능, 압도적인 재능으로 찍어 누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압도적인 노력으로 커버해야 돼요. 20%만 돼도 되죠. 제가 20%, 앞에 20%밖에 없는 거면 전 그래도 5분의 1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전체에서 몇 퍼센트? 7%. 대기업 기준으로 7%. 대기업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 포함해야 12%, 13%. 그럼 그 외에 중견까지 합치면 그래야 20%. 그래도 안 되네. 그럼 넉넉하게 쳐서 중견 생산직까지 합치면 한 25%. 그럼 그 나머지 4분의 3은 뭐란 얘기예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남들만큼 일하고 남들만큼 공부해서 남들만큼 하는 만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권 40에서 45% 정도에 속하면 갈 수 있는 데는 중소기업이에요. 대학교로 치면은 4등급에서 5등급 라인이 40%대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영상 하나 또 저장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내신 9등급이 나오는데 어떤 애가 막 충북대 막 이런 데를 막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있는 선생님들이 완전 빡쳐갖고 충북대가 몇 등급 나오는 몇 등급으로 가야 되는 학교인지 알고 지원하는 거냐. 이런 걸 보고 우주 상향 지원이라고 한다고. 될 턱도 없는 거 그냥 지원해놓고 떨어진 다음에 나 서울대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졸라 있어 보이게. 그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아무 생각 없는 거라고 겁나 욕하거든요. 니네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면은 어느 학교든지 어느 학원이든지 간에 그 예상도 그 성적 그거랑 퍼센트 같은 거 해서 여기저기 보여줘요. 그거 아마 우리 학원에서도 볼 수 있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와요. 그러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어중간한 중간 퍼센트로 따졌을 때 그게 몇 등급인지를 생각해서 그 등급 치환해서 거기에서 갈 만한 학교가 뭐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는 학교 있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교가 3등급, 4등급 라인이에요. 근데 4등급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까지? 40%까지. 그리고 저기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랑구에 있는 전문대가 서경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서경대가 전문대 중에 탑이거든요. 취업률 99%, 96% 막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좀 그 서경대 라인도 있어요. 심지어 컴공 같은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는 어줍지 않은 4년제 간 거보다 서경대 3년제 간 게 훨씬 더 다 잘 쳐주기도 하고 물론 아닙니다만 학사냐 전문 학사냐는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일단은 라인 타고 취업하는 것 자체는 서경대가 훨씬 쉽고 거기서 전문 학사에서 그 학점은행제 점수만 채우면은 전문 학사에서 그냥 학사로 바꿔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 갈아치우는 그런 케이스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 친구 중에서도 그러고 내 친구 중에서 지금 서경대학 나와가지고 연봉 1억 찍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그래서 그 서경대학 커트라인이 얼마게? 3인가? 지방잡대 4년제보다 서경대학 2년제, 3년제 학교가 커트라인이 더 높아요.
동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송파에서 벗어나자마자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3에서 3.5입니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빡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 초등학교 때는 서울대 갈 거야. 뭐 하버드 갈 거야. 뭐 중학교 때는 그래도 서울대는 갈 수 있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연고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더니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면 현실적으로 막 뚝뚝 떨어진다. 아니요. 지금부터 현실감 있게 보세요. 어디를 갈 수 있나.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니네들이 지금 받는 성적상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니네들이 지금 당장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꺾어야 될 애들이 최소 25% 이상이에요. 사실 그 25% 네가 그럼 거기 그 꺾어야 될 애들 중에서 니네들이 가장 앞서 있다. 제일 그 바로 앞에 25%라고 가정하고 그 25%로 어딜 갈 수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택도 없으니까. 꿈을 꾸기 전에 노력을 하십시오. 망상입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꿈으로 끝납니다. 꿈을 꾸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그래야 현실이 됩니다. 제발요. 제가 오늘 길게 잔소리를 한 이유는 하나예요. 니네들이 이제 방학 시즌 끝났는데 방학 시즌 끝나고 개학하면서 또 슬슬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오늘 성적에 실망을 좀, 어렵기도 어려웠는데 어려운 거랑 별개로 너네들이 노력했는데도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길게 잔소리를 뽑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그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거기 개념 플러스 유형의 그 삼각비 저기 유클리드만 참고하면 돼요 라고 하고 증명만 보고 넘어갔었어요. 내가 너 그거 줬니? 갖고 왔니? 저 닮음을 못 받아요. 닮음 아니야. 피타고라스 그 1단원 거야. 거기 못 받았어요. 1단원을 삼각형의 성질을 못 받았다고? 네, 저그 사각형으로 딱 거기까지 사각형을 하기 전에 삼각형을 했는데 사각형을 받았는데 삼각형을 못 받았다고? 피타고라스는 못 받았는데 삼각형 성질 피타고라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내심외심 설명하는 프린트를 받은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 건데? 있어 지금? 지금 아무 말 없어요. 나 있나 그거? 사각형의 성질이잖아. 다가지 곱셈이잖아. 없잖아. 아유. 없어. 그냥 봐. 안 받은 거는 뽑아서 보든가 하고 말고는 안 보여. 나 네 거까지 뽑아놨었는데 다 어디 갔대? 몰라 안 보여. 못 참겠어. 자, 피타고라스 우리 저번 시간에 증명했었고요. 이제 그 뒤에 어디냐? 20페이지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부터 뒤에 있는 거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결국에는 뭐가 성립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그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세변이 있을 때 얘가 뭔지는 몰라도 만약에 A와 B와 C에 대해서
어떠한 세 변이 주어졌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c제곱이 된다면 뭐란 얘기다?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성립하는 숫자들을 기억해놔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알려줬었냐면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해서 세트를 알려줬었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세트에서 나는 한 가지 추가적인 거를 요청합니다. 뭘 요청드리냐면 내접 원의 반지름까지 생각하십시오. 길이의 b를 보는데 내접 원의 반지름까지 보세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건 뭐야? 3대 4대 5 이런 거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해. 9 더하기 16은 25니까 이렇게 자연수로 나오는 애들을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한다면 요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에서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라고 외우세요. 여기 옆에다 써드릴게요. 피타고라스 수 3대 4대 5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요. 다음 또 뭐가 있죠? 5대 12대 13 25 더하기 144는 169입니다. 그래서 제곱수 외워놓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요때 반지름의 길이는 2입니다. 세 번째, 8대 15대 17이라는 길이 b를 가질 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3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7대 24대 25의 길이 b를 가지는 애도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3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여기서 어떤 삼각형 하나를 그렸는데 8하고 6이래. 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2죠. 2죠. 왜? 6대 8대 12, 3대 4대 5니까 2배 한 만큼, 즉 여기 얼마? 2가 돼야 되죠. 이거 다 B예요. B예요. 3대 4대 5대 1입니다. 5대 12대 13대 2예요. 8대 15대 17대 3이고요.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B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 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을 때 90도가 된다면 옆으로 넘어가서 어떤 경우에 이 똑같은 길이를 가지긴 하는데 얘보다 조금 더 기울어진 각일 때에 길이가 똑같이 A와 B라고 한다면 요때 직각을 그릴 때 삼각형이 여기가 이 전체 길이를 C라고 한다면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요렇게 생겨먹은 C1이라고 하는 길이는 C1은 C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각의 크기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뭐라고? C라고 하는, 그럼 결국에 C1의 제곱이 C의 제곱보다 작죠. C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죠. 이면 뭐라고? 각 C, 대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어떤 경우라고? 작은 거라고 부등호 방향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으면 뭐라고? 네, 그 대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거라고. 직각삼각형인 건 나중 얘기야. 예각인 것도 나중 얘기고 예각삼각형인 것도 나중 얘기고 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C의 대각
제곱뜨기 피타고라스의 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보다 작으면 쟤보다 크면 90도보다 작다고. 누가? 그 대각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 각을 알려주는 거야. 그 각을 알려주는데 하필 90도니까 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게 나중 얘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C제곱이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저 대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그런데 그럼 90도보다 큰 각이 하나가 있으면 한 각이 있으면 반드시 나머지 두 각의 크기는 그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 예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몰라. 알 수 없어. 왜?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내가 삼각형 하나만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되는 극단적인 둔각삼각형에서 C를 여기로 잡아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보다 반드시 클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럼 누구를 알려주는 거야? 이 각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여기가 C가 되는 거잖아. C가 예각이라고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니? 그렇게 되려면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만약에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긴 변일 때에는 그때는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 여기서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 된다고요. 따로 보라고. 아시겠죠? 다음 이제 저기 몇 페이지에 있는 저희 23, 24페이지에 있는 활용 파트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여러 가지 도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점이든 상관없이 파란색 시간 아슬아슬하네. 자 A, B, C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D, E 라고 해서 선분을 연결하면 DE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BE의 길이와 DC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뭐라고? BC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DE 제곱은 같은 색깔 제곱해서 더한 값은 여기 뭐야? BE 제곱 더하기 DC 제곱이랑 같아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요 짧은 면, 요 긴 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D제곱 더하기 E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 BE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제곱 더하기 D제곱, D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C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ABCD는 ABCD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노란색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BC라는 애, D라는 애, BE라는 애, DC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나와서 4개의 합이 서로 같은 걸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직사각형 내부의 한 점입니다.
여기 A, B, C, D 라고 할 때 직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내부의 한 점 P입니다. 내부의 한 점에서 4개의 꼭지점까지 연결하게 되면 얘도 이게 성립합니다.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은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이 성립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직사각형 내부의 한 점에서 PA제곱 더하기 PC제곱 이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이 성립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란색 여기에 보조선을 연결해서 그린 다음에 길이를 A, B, C, D라 한다면 뭐가 성립하게 돼요? PA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제곱 더하기 D제곱, PC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만족하고요. P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PD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만족하게 되는 애라 둘의 합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이번엔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 대해서요.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애를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보시면 뭐 요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릴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A, B, C, D라는 사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이 직교하는 그 점을 P라 한다면 이번에도 뭐가 성립할 것 같아? 뭐 어떤 제곱 더하기 어떤 제곱이냐면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은 B뼈와 관련된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BC제곱 더하기 AD제곱이 됩니다. 이유는 설명하기에 뭐라고요? 다시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이 BC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이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똑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기 때문이죠. 짠! 여기 있는 이런 그림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책에는 2가지 그림밖에 없을 겁니다. 프린트에는 2가지 그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은 23페이지에서는 네, 2개밖에 없어요. 히포크라테스 그거요? 할 시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슬아슬한데?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살짝 초과될 것 같은데 조금만 쓸게요. 한 2분에서 3분 안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먼저 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좀 되게 극단적으로 하나 그릴게요. 사삼 요 정도 요렇게. 그러면 짠 그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3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지름을 반원으로 하는 애를 3개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3개를 그렸을 때에 각이 A, B, C라고 하는 애가 있고 직각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넓이를 S1, S2, S3라 할 때 이 각각의 변의 길이를 A와 B와 C라 한다면 결론만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S1 더하기 S2는 S3가 돼요. 유클리드와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저 S3라고 하는 애가 S1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저거 2분의 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기 때문에 8분의 C제곱 파이거든요. S2 같은 경우에는 8분의 B제곱 파이거든요.
그러면 S3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8분의 A제곱 파이예요. 즉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를 만족하게 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이 S3를 뒤집어 올려요. 선생님 생각이 잘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 2, 3, 4, 1, 2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반원이 그려지는 세 가지 그림이 있을 때 여기 너무 반원보다는 고봉밥이다. 반원을 좀 낮춰서 이 정도로 그렸을 때 이걸 반원을 꺾어서 S3를 낮춰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요. 여기에 이 전체 넓이의 합을 S라고 한다면 S는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아요. 왜요? 저 전체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삼각형 하나에 반원, 이쪽 반원 하나에 저쪽 조그만한 반원을 더한 거에서 큰 반원을 빼는 거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S1, S2, S3라고 한다면 결국엔 뭐와 같아요? 이 두 개의 합이 S3와 같기 때문에 저렇게 초승달 모양 두 개 부분이 미묘하게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B1 끝까지, C1 끝까지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네, 2차 반원식 다음 테스트 볼 예정이니 공부 철저하게 해오시고요. 다 시험지 못 고치신 건 괜찮습니다. 두고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